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후보 등록이 22일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4년 만에 리턴 매치가 성사된 부산 격전지, 기장군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후보들에게 들어봤습니다. 부산시가 미래차 전략산업 육성과 구덕운동장 복합개발 사업을 위해 내년 국비 확보에 나섭니다. 부산은 주말까지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올 전망입니다. 20일 일부 지역 벚꽃을 개화한 가운데 다음 주 후반 만개한 벚꽃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후보 등록이 22일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된 건데요. 일찌감치 공천이 확정된 기장군 지역은 여야 리턴 매치가 성사되면서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됩니다. 두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후보의 재대결이 치러지는 기장군 선거구. 전 더불어민주당 기장군 지역위원장 최태경 후보와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 정동만 후보가 4년 만에 다시 맞붙습니다. 두 후보에게 기장군 지역의 가장 큰 현안과 주민들의 수건 사업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모두 교통망 확충을 꼽았습니다. 특히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도시철도 정관선을 비롯해 기장선 유치를 위해 자신들의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조기 예비 타당성을 확정짓고 그리고 각종 난관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난관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중앙정부의 장차관과 국회에서 동료 국회의원들 토론해서 설득하고 그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이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꼭 입성해야 되고 기재부, 국토부 등 관련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정관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통과시키고 신속히 국비를 확보해서 정관선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장선 추진을 위해서 부산시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당선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정책. 최태경 후보는 서부산권 개발 논리에 치우쳐 강서구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부산시의 정책과 방향성을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부상권에서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발전된 곳은 해운대, 수영, 남구 이런 곳이지 부산 전체 면적의 28%를 무려 28%를 차지하고 있는 기장군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 부산시 정부의 시각을 교정하고 부산시 전체의 발전 전략을 교정하는 것은 능력 있는 기장군 기원이 탄생할 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정동만 후보는 기장군이 첨단 산업 전초기지가 되도록 그린벨트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사선 의학단지의 조성과 활성화를 통해서 반도체 개발 사업체를 유치하는 사업에 힘을 쏟겠습니다. 또한 전력반도체 빅센터 건립을 통해서 부산 전력반도체 밸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수출행 진행 연구로와 15년 만에 착공된 중입자 가속기 제어센터를 완공하겠습니다. 기장군 선거구 후보들의 주요 공약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헬로 이슈토크 기장군 선거구 편은 25일 월요일 저녁 9시 40분에 첫 방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빈입니다. 부산시가 2025년 국비 확보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박형준 시장 주재로 열린 보고회에서는 미래차 전용 플랫폼 지원을 위한 디지털 트윈 시스템 구축과 구덕운동장 복합 개발 사업, OTT 플랫폼 거점 촬영 스튜디오 건립 등이 신규 발굴 사업으로 논의됐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조속건설과 사상에서 하단선, 하단에서 녹산선 건설 등은 주요 계속 사업으로 집중 논의됐습니다. 부산시는 부산만의 색깔을 가진 부산의 미래를 위한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필요한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운대 블루라인파크가 해운대구에 주차장 조성기금으로 3억 3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지난해 2,700여만 원을 기탁한 블루라인파크는 해운대구와의 협약에 따라 운영기간 동안 인근 지역 주차난과 주차장 정비를 위해 당기 순이익의 3%를 주차장 조성기금으로 기탁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블루라인파크는 2020년 10월에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청사포, 송정 해수욕장 4.8km 구간을 왕복하는 해변 열차와 스카이캡슐을 운영해 지난해 240만 명이 이용했습니다. 부산시가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재정비를 위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부산시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한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4월 9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용역은 2015년 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재정비 이후 9년 만에 추진하는 것으로 일반인도 건축물 높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준 높이와 최고 높이를 동시 지정하는 것으로 정비됐습니다. 또 지역경제 여건 변화에 맞춰 높이 규제를 완화하고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보행자 공간을 확보하도록 해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속력으로 마주 달리는 자동차. 먼저 운전대를 돌리는 쪽을 겁쟁이로 모는 위험천만한 게임을 치킨 게임이라고 하죠. 의대 정원을 놓고 벌이는 정부와 의사단체의 대립이 마치 치킨 게임과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정부가 의대별 정원을 발표한 데 이어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간다고 밝혔죠. 그래도 전공의들은 한 달이 훨씬 넘도록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의사협회의 정권 퇴진운동 선언 등 의사와 예비의사들의 집단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치킨 게임이야 운전대를 잡은 두 사람 간의 대결이고 설사 끝내 충돌한다고 해도 당사자들만 피해를 입는 것이지만 의료 공백으로 이어지는 이번 대결은 어떤가요?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떠안게 됩니다. 병마와 사투를 벌이는 환자를 볼모로 한 치킨 게임, 이제는 그만하십시오. 의사들은 환자 곁으로 복귀하고 정부는 대화의 문을 활짝 열길 바랍니다. 그것이 의사와 정부의 책임이자 본분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 대표 봄꽃 축제인 진해군항제가 22일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벚꽃이 활짝 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아직 꽃망울만 맺힌 상황인데요. 벚꽃 없는 축제로 시작됐지만 다음 주부터는 연분홍빛 꽃잔치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진해 경화역입니다. 철길 주변으로 화사한 벚꽃 터널이 만들어지는 벚꽃 명소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대했던 벚꽃은 꽃망울을 터뜨리지 않았고 꽃이 핀 나무도 찾기 어렵습니다. 군항제 시작에 맞춰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은 아쉬운 마음입니다. 저는 광주에서 와가지고 일을 광주에서 좀 멀리서 왔거든요. 그래서 내일 붐 비는 것보다는 전날 정도면 벚꽃이 필까 해가지고 일단 왔는데 뭐 안면서 아쉽긴 하지만 뭐 배경글도 이쁘긴 하니까 괜찮네요. 그래도 경화역이나 저기 여자천도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꽃이 많이 안 피긴 했는데 그래도 아름답고 괜찮더라고요. 올해로 62회째를 맞은 진해 군항제는 따뜻했던 겨울 날씨 탓에 예년보다 일주일 일찍 개막을 결정했습니다. 역대 벚꽃 축제 중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하지만 3월 꽃샘 추위와 잦은 비로 개화가 늦어지면서 현재 개화율은 5% 정도에 불과합니다. 창원시는 개화 시기가 늦어진 만큼 축제 연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서는 한 다음 주 수요일 정도 아마 만개되리라 보고 있고요. 만약에 만개 시기가 좀 늦어진다면 그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축제 기간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벚꽃 없는 축제로 출발했지만 다음 주쯤에는 36만 그루 벚나무가 연분홍빛 장관을 연출할 예정입니다. 또 축제 기간 동안 군악의장 페스티벌과 이충무공 승전행차,
블랙이글스 에어쇼 등 다양한 볼거리를 선보입니다. 올해 사랑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진해군항제는 22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열흘 동안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고령화로 인해 운전대를 잡는 노인 수가 늘면서 고령 운전자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교통카드 등 각종 보상책을 통해 노인들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반납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보행자와 차량 8대, 오토바이 한 대를 들이받으면서 한 명이 목숨을 잃었고 13명이 다쳤습니다. 막 소리가 그냥 그 대포 쏘듯이 빡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막 놀래가지고 밖에 나왔더니 벌써 저쪽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할아버지는 쓰러져 있어 계시고 그 차는 또 이제 중앙선을 침범을 해서. 지난 6일 경기도 김포에선 70대 남성이 운전하던 한 차량이 상가로 돌진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차된 차량이 가게 내부로 밀려 들어가 출입문과 집기류 등을 파손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만에 5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순간적인 상황에서만 대처 못하면 사고로 이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령 운전자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운동신경, 반응신경이 일반인들보다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반납률은 2%에 불과합니다. 노인들이 면허 반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 서울과 인천에선 10만 원, 포천 등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선 2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너무 적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뭐 말 그대로 100세 인생인데 면허증 반납하라는 거는 그냥 이러지 말고 놀라는 얘기인데 쉽게 말해서 글쎄요. 10만 원은 적지. 나 하면 돈이 적어. 대중교통망이 부족한 농촌에선 면허 반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제가 이제 혹시 시골이라도 가서 전원생활이라도 만약에 할 수 있다라면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운전을 못하면 시골 다닐 수가 없어요. 차가 뭐 1시간 한 대나 있을까 그것도 빠른 거예요. 1시간 있을 때 오는 것은 2시간, 3시간도 좋습니다. 2040년이면 고령 운전자 수가 1,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주말인 23일 토요일 부산 경남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4도까지 큰 폭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24일 일요일 낮 최고 기온이 다시 내려 14도에서 17도 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2일 밤부터 24일 오전까지 부산 경남 지역은 곳에 따라 비가 오고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과 밤 기온 편차가 커 건강관리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부산 벚꽃 개화 시기는 22일로 다음 주 초반부터 대부분 지역에서 벚꽃이 개화해 다음 주 후반쯤 만개한 벚꽃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산 세관이 마약 등 밀수 신고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캠페인은 남구 신선대 부두 일대에서 항만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고를 독려하는 홍보물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관세청은 최근 마약 밀수 경로가 다변화되고 대형 조직 밀수가 여전히 항만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항만 종사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마약 등 밀수 신고는 지역번호 없이 전화 125번에서 할 수 있고 관세청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마약류 밀수 신고 적발 시 최대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경남경찰청이 5월 말까지 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합니다. 경찰은 주요 행락지 주변 교통관리와 함께 불법 주정차와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졸음운전 방지 예방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경남에서는 최근 5년간 행락철인 4월과 5월 9,80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02명이 숨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